니들이 정체성을 알아?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가 아니라 뉴스 공장의 코어 지지층을 향한 발화가 아닌가 싶은 게 왜냐면 자기가 자꾸 인도하는 대로 정부가 안 가. 예를 들어 조국 혁신화가의 통합에 대해서도 통합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안 됐죠. 이후에 조국 그 대표가 경기 평택을 선거에 나왔을 때도 범민주 진영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단일화를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패의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대로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도권 그리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협박을 하잖아요. 이분이 나쁜 점은. 우리말 안 들으면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정청래 대표가 네. 얘기한 당무 개입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권은 짭다라든지 이런 것도 협박이잖아요. 오늘 김어준 씨도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가 미는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 현실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프레임 작업을 한다. 네. 노무현과 김대중의 가치와 철학이 보안수 사건이야? 전혀 기가 관계없죠. 차가지고 맞습니다. 정치적 아젠다로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킬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정체성은요. 민주당 강령을 보세요. 민주당 강령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뭐 평화 번영 다 적혀 있죠. 다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정체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유시민 김어준 씨는 왜 아군에게 총을 겨누나요?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실패한 문정권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요? 그때 민정라인들은 윤석열 탄생에 책임을 지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딴지축만 의지하는 정청래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 상승합니다. 우리 전략을 짤 때 그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상대방은 바보고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저는 아까 우리 김준일 씨가 비판했던 그쪽하고 다른 결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조국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분들 바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짜려고 하는 후계 구도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친이 친박의 싸움이 결론적으로는 보수파 진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렸다, 붕괴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로 정권을 한 번씩 나눠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개파로 분리해 보면 친이 쪽 사람들이에요. 빌미를 잡는 거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뭐 저 노선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뭐 그냥 수능해서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제 그 최고 권력자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네. 거기에 칼을 딱 꼽는 결정적인 사람들은 부류들은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가지고 지금 대판 세게 붙었잖아요. 결국에는 2028년 총선 공천권보다는 2030년 대선이에요. 대선이죠. 이번에 네. 대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미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진영 내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친명 세력들을 눌러야고 짓누르고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잡으면 2028년도에 친명 사람들 대부분 다 학살당할 걸요. 아마 공천 안 줄 거예요. 자기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천을 할 거고 조국 혁신당 합당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역구 좋은 데 주고 그런 식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유시민 씨라는 대형 뭐 그 진영 내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네. 받는 사람이 이런 식의 참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네. 이게 만약 이재명 정권이 좀 안 좋게 끝나고 진영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2030년에 정권을 못 잡으면 그 시발점은 오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억될까 오늘이 정청래가 역사 속에서. 다시 연임에 도전하고 그날을 맞춰서 유시민 씨가 등판을 해서 정청래 편을 들고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여기서부터 진영의 정권의 비극이 시작됐다. 유시민 작가가 참전한 이유는 증오에서 비롯된 거예요. 증오의 김민석에 대한 증오. 또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제가 해보니까 친명과 친문은 확실히 지금 결별 상태야. 확실히 안 좋아요. 그게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범죄, 2차 범주가 친노가 있어. 친문의 한 10절반 정도는 친노야. 친명의 한 70% 정도가 또 친노야. 그럼 여기도 안 속하는 건 어디냐? 동교동. 이런 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친 DJ도 생각해 보니까 한 80% 되는 것 같아. 친 DJ도 80%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친 DJ에 못 속하는 쪽은 친문인 것 같아요. 네. 조집합이 제일 큰 데가 어디냐?
친노가 제일 큰 거예요. 친노.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첫 행보로 만났다라는 거는 네, 일단 친문 20%딱 잡아놓고 시작한다. 친노 영역을 자기가 땡겨오면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은 김민석 대표는 친명과 동교동을 크게 잡고 있어요. 근데 친노로 못 넘어가.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런 프레임을 잡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여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또 끼어들 버린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 친문으로는 못 가. 근데 나머지 시장은 또 다 걸쳐져 있었다. 과거에 친박 친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나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임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면서 사실상 도전 과제를 뭐라고 제시했냐.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난 대통령의 국정운영 노선에 가치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칙이 더 중요하다. 실용이 뭐가 문제냐. 우리끼리 그릇을 크게 써서는 안 된다. 그 장동혁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혼신 힘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웃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꾸며낸 거짓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 개혁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 일부 이 경제 정책이라든가 인사에서 이제 포용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나 과거하고 다른 게 이른바 정의당주의 진보 정당이 세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또 과거에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포괄하는 영역이 확 줄어들면서 전부 다 민주당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민주당의 왼쪽이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으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왼쪽으로 크게 확장해야 돼 이런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어디 왼쪽 다 차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가야죠. 중도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측면인 거잖아, 그죠? 조국혁신당을 왜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 조국혁신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의 산물이지 이념적이거나 진보 정당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노동자 농민의 정당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는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아, 보이지 대선 출마 않아요. 선언문을 사태의 보인다. 변인데요, 이게? 지금, 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디 그냥 당대표직을 그만두면서 당대표직 나간다고 하는데 쭉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네. 웃기잖아요. 이거는. 문조 털레유의 기원이라는 이제 칼럼을 썼는데 네. 문조 털레유는 이질적인 멸칭이다.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상대 계파의 주적 명단과 서열을 정리했기에 과거 지지층 모욕주기 멸칭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문조 털레유는 나름의 체계를 가진 용어다. 친명 세계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주류 세력의 거두다. 중략을 하고 이게 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민주당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어진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등장을 했죠. 또 중략을 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 기획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또 중략하고 조국 대통령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민주당 당권 장악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필요했다. 또 중략하고 여기에 민주진보 진영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참전하면서 문조 털레유가 완성됐다. 결국에는 2030년 조국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김어준 씨를 민주당 당대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